자, 안녕하세요.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절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웰폼드 XML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폼드 XML이란 뭐라 그랬죠? XML 스펙은 XML 문서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작성 규칙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작성 규칙에 따라 작성된 XML 문서를 웰폼드 XML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웰폼드 XML은 XML 문서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작성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XML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규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웰폼드 XML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제가 이번 절에 우리의 목표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번 절을 배우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도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요 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XML 문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XML 문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아, XML 문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구나. 그리고, 아, 이런 정보를 가지고 XML 문서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절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 꼭 각자 나름대로, 자, 여기 있는 표의 내용을 가지고 XML 문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XML 선언문부터 한번 보죠. 자, XML 선언문은 제가 1.2절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현재의 문서가 XML 문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구문이 바로 XML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XML 선언문을 작성하는 요령은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처음에 가로와 물음표 XML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물음표와 가로로 끝납니다. 자, XML 선언문은 XML 문서에서 가장 처음에 와야 돼요. XML 선언문 앞에는 어떠한 공백 문자도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ML 문서는 반드시 XML 선언문을 가장 처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XML 선언문은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XML 선언문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XML 선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XML 선언문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XML 선언문은 이렇게 버전과 인코딩 그리고 스탠드얼론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버전 속성은 뭐 하는 거냐면 현재의 XML 문서에 사용된 XML 스펙의 버전을 기술하는 거예요. 현재의 XML 스펙은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 속성의 값은 반드시 1.0이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은 XML 문서를 인코딩할 수 있는, 그러니까 XML 문서에 사용된 문자 해석 방법을 지정을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현재 XML 문서가 어떤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해석될지를 지정하기 위한 속성이 바로 인코딩 속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UTF-8이나 UTF-16이라는 인코딩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EUCKR이라는 인코딩 방법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드얼론 속성은 현재의 XML 문서가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혹은 다른 문서를 참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XML 문서가 혼자 독립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스탠드얼론 속성의 값은 yes고, 만약에 XML 문서가 다른 XML 문서를 참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스탠드얼론 속성의 값은 no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탠드얼론 속성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 디폴트 값은 no예요. XML 선언문을 사용했을 때는 이 버전 속성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 필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인코딩이나 스탠드얼론 속성은 쓰지 않으셔도 되고 써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엘리먼트는 XML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XML 문서는 여러 개의 엘리먼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XML 문서입니다. 엘리먼트는 이렇게 시작 태그와 엘리먼트가 가진 내용, 그리고 닫는 태그로 구성이 돼요. 요 내용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엘리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간혹 가다가 엘리먼트와 태그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그는 이렇게 가로로 시작해서 가로로 끝나는 요 한 단어를 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걸 시작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 슬래시를 포함해서 나오는 태그를 종료 태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작 태그부터 종료 태그까지 전체를 엘리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그리고 엘리먼트가 가진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먼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의 대소문자를 반드시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종료 태그가 없는 빈 태그를 작성할 때는 뒤에 반드시 슬래시 기호를 붙여줘야 돼요. 자, 우리 HTML에서 img라는 태그 아세요? img라는 태그는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태그인데, 이 img 태그는 닫는 태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mg 태그를 썼을 때 이렇게 HTML에서는 이렇게 닫는 태그 없이 썼으면 됐었는데, XML에서 이런 태그를 닫는 태그가 없는 태그를 표현할 때는 img라는 태그 이름을 써주고 뒤에 반드시 이렇게 슬래시라는 기호를 반드시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먼트는 반드시 올바른 중첩 구조를 가져야만 합니다. 자, 엘리먼트가 작성된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간단히 제가 책에 관한 엘리먼트를 작성했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엘리먼트는 루트 엘리먼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북 루트 엘리먼트는 밑에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작성된 엘리먼트와 잘못 작성된 엘리먼트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줄에 타이틀 엘리먼트는 잘 작성된 엘리먼트예요. 자, 시작 태그가 나오고 엘리먼트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닫는 태그가 있죠. 잘 작성된 엘리먼트입니다. 자, 네 번째 줄에 있는 타이틀 엘리먼트는 잘못 작성됐어요. 왜 잘못 작성됐어요? 닫는 태그가 없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나온 것도 잘못 작성돼 있어요. 왜 잘못 작성됐어요? XML 문서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의 대소문자를 반드시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자, 시작 태그는 T자가 대문자인데 종료 태그의 T자가 소문자로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작성된 엘리먼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줄은 엘리먼트의 내용이 없이 작성된 엘리먼트인데 이것도 잘 작성되어 있는 엘리먼트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줄도 종료 태그 없이 작성된 엘리먼트인데 잘 작성되어 있죠. 종료 태그가 없을 땐 뒤에 뭘 붙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슬래시 기호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작성 규칙, 반드시 올바른 중첩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여덟 번째 줄을 보면 name이란 태그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author란 태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줄 잘못 작성된 걸 보면 name이란 태그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author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태그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으면 잘못 작성된 겁니다.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엘리먼트는 올바른 중첩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엘리먼트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루트 엘리먼트는 XML 문서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엘리먼트를 루트 엘리먼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루트 엘리먼트는 XML 문서에서 반드시 하나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XML 문서를 보자고요. 자, XML 문서에 가장 처음에 북 엘리먼트가 나오고 있죠. 북 엘리먼트가 바로 루트 엘리먼트예요. 자, 이 XML 문서를 보면 루트 엘리먼트가 한 개 나와 있죠. 그러므로 잘 작성된 XML 문서입니다. 근데 오른쪽 위에 있는 XML 문서를 보면 자, 루트 엘리먼트가 두 개나 나오고 있어요. 타이틀도 있고 어서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 작성된 XML 문서입니다. 아래쪽에 XML 문서를 보면 이 XML 문서는 아예 루트 엘리먼트가 없어요. 태그가 아예 없죠. 자, 이것 또한 잘못 작성된 XML 문서입니다. 자, XML 문서에서 루트 엘리먼트는 반드시 한 개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 자,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트리뷰트는 뭐냐면 엘리먼트를 꾸며주는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를 간단히 적어놨는데, 자, 아름다운 꽃 장미라는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이 장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꽃 장미라는 이렇게 글로써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XML식의 태그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태그로. 엘리먼트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우선 태그의 이름은 꽃이 되겠죠. 꽃이 되고, 그리고 꽃, 무슨 꽃이에요? 장미라는 꽃을 이렇게 엘리먼트의 내용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름다운이라는 요 형용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태그의 엘리먼트에 어트리뷰트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어때요? 아름답다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트리뷰트는 엘리먼트를 꾸며주는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트리뷰트예요. 그래서 어트리뷰트의 작성 규칙은 우선 첫 번째로 반드시 이름과 값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트리뷰트의 값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반드시 둘러싸여져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HTML에서 어트리뷰트를 작성할 때 그냥 폰트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죠. 폰트 태그에 SIG, 사이즈라는 이 속성은 글자의 크기를 지정해주는 속성인데 HTML에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됐었어요. 자, 속성의 어트리뷰트의 값을 쓸 때 이렇게 값만 써줘도 됐었는데 XML은 이렇게 값만 써주면 에러가 납니다. XML은 반드시 어트리뷰트의 값을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지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트리뷰트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우선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잘 작성된 어트리뷰트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은 잘못 작성된 어트리뷰트예요. 자, 세 번째 줄을 보면 타이틀이라는 엘리먼트가 넘버라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죠.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큰 따옴표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잘 작성된 어트리뷰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보면, 자, 타이틀 엘리먼트가 넘버라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데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것 또한 잘 작성된 어트리뷰트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어트리뷰트는 반드시 어트리뷰트 이름과 어트리뷰트 값의 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어트리뷰트 이름만 딸랑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 작성된 어트리뷰트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줄, 어트리뷰트의 값은 반드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어트리뷰트 값만 이렇게 딸랑 써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 작성된 어트리뷰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반드시 어트리뷰트 이름과 어트리뷰트 값의 쌍으로 이루어지고 어트리뷰트 값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